9월 21일인데 오늘 유비벨럭스의 김온 이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뭐 문제 없습니다. 뭐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늘 말씀드립니다. 홈페이지를 다 봤는데 안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입관을 안 가지고 인터뷰를 뭐 1시간 정도 그냥 자유롭게 해보죠. 뭐 유비벨럭스 처음에 궁금한 게 유비벨럭스의 의미가 뭔지 궁금하고 뭐 회사님이 우리 회사 유비벨럭스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명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 이제 두 개의 회사가 있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벨록스 소프트라는 회사가 모바일 솔루션을 메인 비즈니스로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2000년에 설립된 회사고, 그때 이제 벨록스 소프트는 이제 뭐 소프트는 소프트웨어의 약자일 거고요. 그러면 벨록스는 앞에 이제 벨로스라고 해서 VLOS라서 속도를 뜻하는 이제 그리스어라는 뜻에서 저희가 창립을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좀 더 빠르고 뭐 그런 의미에서 벨록스 소프트라는 회사를 졌었고요. 근데 이제 회사가 이제 유비벨록스 바뀐 건 저희가 재작년 이미 이제 3년 전이 됐네요. 2009년에 2010년에 저희가 유비닉스라는 회사와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합병이 저희 벨록스 소프트가 유비닉스라는 회사를 M&A를 하긴 했지만 좀 더 단순히 한 회사가 한 회사를 그냥 먹었다는 의미보다는 좀 더 두 회사가 경영진이 같이 합병을 해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의미에서 합병을 했고요. 그래서 그 앞에 유비랑 벨록스 예전에 붙여서 유비벨록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크게 저희가 이제 대외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세 가지 사업 분야를 큰 사업 분야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스마트 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유비닉스라는 회사 합병했던 저희 회사가 스마트 카드 쪽 사업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카드라고 하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일 잘 이해를 하시면 될까요? 핸드폰에 들어가는 유심 이게 스마트 카드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플라스틱 신용카드에 보면 이게 IC 칩이 있는 금딱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비즈니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원래 회사가 했던 모바일 솔루션 분야가 또 하나의 큰 분야이고, 모바일 솔루션은 기본적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하지만 저희는 좀 더 큰 의미에서 저희 나름대로 플랫폼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SK텔레콤이 하고 있는 애플의 앱스토어 비슷한 T스토어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같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폰 애플리케이션보다는 조금 더 폰 애플리케이션들이 동작하는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것들을 좀 큰 사업으로 저희가 모바일 솔루션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마트 카드, 모바일 솔루션,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의 비즈니스 도메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스마트폰 환경이 되면서 커넥티비티 카라는 개념이 요즘 많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자동차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저희가 회사 자체는 저희가 현대기아 자동차가 2대 주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 자동차랑 최근에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죠. 블루링크나 유고라는 그런 스마트폰과 연동돼서 사람들이 차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현대기아 자동차랑 저희랑 같이 개발한. 그래서 크게는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던 스마트 카드, 모바일 솔루션,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 카, 이게 이제 저희가 가장 크게 메인 비즈니스라고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관심 가는 영역. 지금 말씀하시는 주제에 대해서는 전부 깊이 있게 관심을 제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마트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들어가서 보고 OS 개발이나 부채 들어가서 링크 개발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고,
그 T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제 T스토어 앱의 중간 영역인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오픈 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야기하죠.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는 이번에 나온 뉴스 가판대 같은 거를 플랫폼을 만들어서 네, 예. 조금 더 미들웨어 중간 단계의 OS 그 네. 오픈 플랫폼. 제가 그걸 오픈 이노베이션 연구한다, 오픈 비즈니스 모델 개발하는 그 OS. 박사님 워낙 저 기술 쪽 잘 알고 계셔서.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했던, 기술은 잘 모르고 하여튼 경영학을 저희가 원래 했던 영역이 이제 미들웨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스마트폰 오기 전에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별히 좀 정부가 주도했던 위피, 예, 알죠. 예, 네. 그 위피 개발사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그것도 이제 미들웨어 영역인데 스마트폰에서 여러 OS에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써니 만들었던 뭐 자바, VM, 버추얼 머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원래 그 벨록소프트가 했던 사업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에서도 약간은 조금 단순 앱보다는 말씀하신 미들웨어 영역이 저희 어떻게 저희가 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표님, 우리 이사님은 그러면 벨록스. 네, 저는 벨록스 소프트가 먼저고요. 저는 이제 뭐 벨록스 소프트 이제 사실 같이 했던 창업자는 아닙니다. 저도 이제 저는 그 비슷한 회사에서 있다가 저는 여기 합류한 거는 제가 2007년에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사실은 그 대표나 저희 아니 다른 오늘 분이 합류하시는 게 좋은데 아니 딱 좋습니다. 딱 오히려 이사님은 전공이 그냥 저는 이사님을 인터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실 저도 전공은 사실은 경영학이나 뭐 다른 분야. 아니요 저는 좀 그 공대는 아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전공은 사회복지를 했습니다. 와, 아니 맞습니다. 제가 학부가 정치학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 창조적인 뭐가 나올 수 있죠. 네. 저희 회사가 이제 엔지니어 원래 이제 벨록소프트가 서울대 출신들이 이제 그 대학원 랩 출신들이 만든 회사긴 한데요. 대부분 이제 엔지니어들이 많은데 저같이 이제 사업 쪽, 영업 쪽은 뭐 저같이 약간 문과생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저는 약간 좀 이 회사에 조금 독특한 케이스. 좋죠. 저도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바일 사진첩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아 그러세요? 나 학부를 정치하고 그 기술경영하고 무슨 프로그램 만들고 이러고 다니니까. 근데 오히려 창조적인 것 같아. 네. 오히려 생각이 폭이 넓고. 창조적인 전략. 예, 좀 아무래도 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독특하다 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회사 규모 같은 건 매출 회사 매출 저희가 기본적인. 예,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설명드리면 저희가 두 회사 합병해서 2010년에 뭐 그게 대단한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코스닥 상장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매출 기준은 저희가 930억 정도 했습니다. 와. 종업원은 그러니까 저희 유비벨록스 자체는 지금 한 350명 정도 규모고요. 근데 저희가 뭐 몇 개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벨록스는 잘 모르시는데 작년에 저희가 아이나비 많이 아시죠? 팅크웨어 내비게이션 회사를 저희가 인수해갔고요. 저희가 그 회사 외에 또 몇 개 계열사들이 있는데 계열사까지 한 4개 정도를 합치면 저희가 전체 한 1,300명 정도 인력. 엄청 크네요. 예. 돈을 잘 벌어야죠. 오. 제가 오늘 딱 적합한 분을 모신 것 같다는 거는 이 변화 과정을 전부 다 아시는 분을 모셔서 제가 여쭈는 게 주로 그런 거거든요. 뭐 고백을 하면 기업이 새로운 모델로 들어가게 되는 계기. 제일 처음에 벨록스에서 그 다음 뭐
모델, 그 다음 모델, 뭐 스마트 자동차, 결제 시스템, 스마트 자동차 또 약간 더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이런 과정을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 오픈 이노베이션, 새로운 아이디어의 획득을 오픈 이노베이션을 표현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많고 마지막에 비즈니스 모델 변화에 대해서 많고 그런 건데 딱 적합하면 이미 핵심을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 벨록스사에서 이제 추가를 컨텐츠를 메인 사업을 제일 처음에 벨록스사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이 약간 모바일 솔루션. 예, 모바일 솔루션에서 스마트 카드로 네. 넘어간 게 아니고 확장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솔루션에서 스마트 카드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게 되는 아이디어의 원천이나 그런 계기나 네. 그 과정에서 뭐 힘이나 뭐 이런 얘기를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늦게는 합류했지만 가장 어떤 비즈니스를 확장할 때 가장 제일 분야도 제가 담당했었고 해서 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이 벨로소프트라는 데 오기 전에는 뭐 비슷한 회사에 있었습니다. SC라는 회사에서 그쪽에서도 이제 상장을 시키고 했었는데, 이게 SC나 벨로소프트나 우리나라가 한 2006년에서 한 8년 사이,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모바일 솔루션 회사들이 코스닥에 상장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이제 아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제 잘 모르시는데 뭐 신지소프트라든지 제가 전직 지냈던 SC라든지 뭐 하여튼 되게 대단히 많은 모바일 솔루션 회사들이 한 10개 정도가 아마 코스닥 상장을 했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대부분 이렇게 좋은 이 진전들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모바일 솔루션 회사가 상장하고 대부분 2년, 3년 안에 다들 물론 이게 그런 것도 하나의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자기가 회사를 키워서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엑짓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긴 한데, 한국은 외국과 다르게 그러니까 외국들은 좀 더 능력 있는 애들이 사서 그 회사를 키우는 부분이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2006년, 2008년에 한참 상장했던 회사들 대부분 다 뭐 백도어로 상장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가를 갖고 장난치려는 애들한테 대부분 팔았어요. 결국 그건 뭐였냐면 그 당시에 모바일 솔루션을 했던 CEO들이 더 이상의 뭔가 넥스트 스텝을 만들지는 못했다는 거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모바일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시장 자체가 커봤자 되게 한계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그게 우리나라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뭐 이런 것도 뭐 저희가 주 고객이 SKT면 KT에 못 들어간다라든지 KT 고객이었으면 SKT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든지 이런 한계도 되게 많았어요. 결국에 대기업의 그런 제한 때문에 더 이상의 비즈니스를 확장하지 못했고 다른 걸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과정들을 겪었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SC 같은 경우는 주요 거래처가 SK텔레콤이었습니다. 통신사 중에서 제일 컸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상장을 했었고요. 그 반면 이제 벨로소프트는 주요 고객이 그 당시 LG텔레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작았죠. 규모는 제일 작았었는데, 근데 이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 대표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지금 제일 되게 대단히 뚜렷한 인사이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인은 자기가 2000년에 모바일 솔루션 회사를 설립해서 한 7, 8년을 겪으면서 느낀 거는 모바일 솔루션 시장은 기껏해야 국내에서 3천억 정도 마켓 볼륨이 밖에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당시 뭐 저희가 한참 블루오션이라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근데 저희 대표가 되게 재밌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모바일 솔루션은 오션도 아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메이크, 호수 정도의 시장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블루오션이 유행하면서 뭐 레드오션에서 경쟁하지 말고 새로운 영역을 대척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대표가 그 당시에 했던 얘기는 모바일 솔루션 시장은 레드오션도 아니고 레드레이크다 라는, 이야. 레이크보다는 그래도 레드오션이나마 오션의 시장에 가서 일단 경쟁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게 레드오션이건 간에 레드오션에 가서 내가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잘 되면 그게 뭐 블루가 되든 뭐든 가겠다라는 게 그 본인의 인사이트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았던 게 뭐였냐면, 그럼 야, 우리가 그나마 모바일 솔루션을 뛰어넘어서 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뭐냐 라고 저희가 판단해봤, 되게 한 1년 동안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찾았던 게 결국 스마트 카드 시장이었고요. 그게 왜 저희랑 가장 그래도 근접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냐면, 이게 뭐 프로그램 언어적으로 저희가 원래 자바 기반의 자바 프로그램을 했던 회사고요. 지금 그 당시에 스마트 카드가 대부분 예전에 뭐 몇 가지 OS들이 있었지만 자바 카드가 대부분 스마트 카드를 이제 평정하는 시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야, 그래도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해 봤더니 스마트 카드 시장은 전 세계 그래도 4조 정도 되더라. 그러면 3천억짜리 이 레이크에서 최소한 오션까지는 갈 수 있다. 비록 레드 오션이긴 하지만 우리 여기에 일단 발을 담가서 오션으로 가자라는 게 대표 생각이었고,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당장 우리가 뭔가를 개발해서 뭔가 하기보다는 이제 막 시작하려는 회사를 인수를 하자 라는 게 대표가 생각했던 경영의 어떤 전략이었고,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 국내에서 가장 그 스마트 카드 쪽으로 유명했던 회사가 이제 하이스마텍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가장 먼저 상장도 했고 제일 점유율도 높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이 회사도 결국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경영권을 누구한테 넘기면서 회사가 급격하게 이제 축소됐었거든요. 그것도 거기에 핵심 자본이 나와서 뉴비니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 저 회사를 먹든지 저 입장에 제가 봤을 때, 아니면 같이 하면 정말 새로운 저희가 오션에 가서 같이 경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거의 한 1년 반을 꼬셨습니다. 꼬셨고, 결국 그 회사도 저희 대표나 저희 경영진이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회사를 그냥 빨리 인수해서 뭔가 먹고 튀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같이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고 자기 회사를 키울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신뢰가 생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경영진들, 그러니까 저 이름도 유비밸러스를 지었던 게 저희가 인수를 했지만 양사가 정말 동등하게 합병해서 같이 회사를 키워나가다는 관점에서 경영진들이 합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인수를 했고, 인수한 해에 저희가 SK텔레콤의 유심을 처음 공급하게 됐죠.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정말 급격하게, 기존의 벨로스 소프트가 약 한 200억짜리 매출 회사였는데 인수해서 바로 한 6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서 지금 이제 올해 이제 1,000억 받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마 가장 크게 성공했던 것 같아요. 정말 무협지 같네요. 뭐 저희 지금 이제 이윤복 대표 팅크웨어에 가 있지만 정말 대표의 인사이트가 되게 뛰어났다. 그리고 제가 이블리스 인사하면서 좀 경영진들이 끈질기게 저희 사업을 위해서, 저희 사업 확장을 위해서 설득하는 과정들, 그런 것들이 뭐 현재까지는 좋은 모델로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재밌는데요. 하나만 더, 아까 그 자동차, 스마트 자동차 사업 분야에 진출하는 그것도 또 뭔가 뭐가 있어요? 그거는 약간은 그렇게 재밌는 히스토리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저희가 벨로스 소프트 때 저희가
현대자동차 그게 아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입사하기도 전이고요. 저희가 2000년에 설립해서 2004년쯤에 우연찮게 현대자동차의 그 보통 현대자동차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전용 단말이라고 그러면 그 내비 있는 전등 장치 뭐 예예예 그 전장 사업 분야에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내비가 나오는 요 단말을 전용 전용 단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이제 저희가 이제 미들웨어 솔루션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핸드폰이 됐건 그 단말이 됐건 뭐 OS가 있고 그 위에서 그 OS를 위해서 좀 OS에 디펜던시한 어플리케이션 말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좀 거기서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현대자동차가 그 당시에 이 단말은 LG전자가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미들웨어를 올려서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해보자 라는 거에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초청이 됐고요.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가 예전에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현대자동차가 모젠이라는 그 모젠 전체는 뭐 무비스가 했지만 모젠에서 그 플랫폼 영역이 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개발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발을 하면서 현대자동차에 보면 이제 벤처 프라자라는 이 벤처 투자 사업부가 있는데 뭐 그 당시에 뭐 현대자동차가 뭐 지금같이 차 플랫폼에 대한 대단한 해안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이 회사 기술력이 좀 있네 그러면서 좀 투자해보자 뭐 그래서 저희 지분의 지금도 한 6.5% 정도 갖고 있는데요. 한 5% 정도를 저희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정말 소액이었죠. 왜냐면 그 당시 되게 조그만 회사였으니까. 그러면서 현대자동차랑 어떤 주주대 이런 관계가 시작이 됐고요. 커넥티비티 카라는 저희가 어떻게 좀 주도적으로 뭔가 했다기보다는 현대자동차가 뭐 불과 2, 3년 전부터 이제 좀 글로벌 업체가 되면서 지금 글로벌이 되게 경쟁이 되게 심화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뭔가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제 회사들을 쭉 보니까 이거 뭐 주주 사기도 하고 내가 투자한 회사기도 하고 이쪽 솔루션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네 해서 저희가 이제 초청을 받았고 사실 그 사업은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스토리는 없이 그냥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 규모도 큰가요, 그 분야도? 네,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전장 부분 그쪽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 앞으로 커질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공개적으로 외부에 나왔을 때 세 가지 아까 사업 분야라고 얘기하는 게 뭐 아직은 제일 조그맣지만 저희가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규모는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스마트 카드는 이미 뭐 저희의 가장 큰 캐시카우일 거고요. 모바일 솔루션도 뭐 기존에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커넥티비티 카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한 지 2년 정도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매년 한 2배씩 성장하는 분야기는 합니다. 이제 국내 자체가 뭐 여러 가지 현대 기아가 너무 독점을 하고 있어서 사실 성장할 수 있는 국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규모는 약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통신사 같이 뭐 최대한 3개 정도가 좀 돌아가는 구조가 물론 있긴 있죠. 근데 뭐 마켓시어가 너무 차이가 나요. 현대기아가 거의 80% 잡아가기 때문에 한계는 성장에 막 이렇게 가파른 한계는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의미 있는 비즈니스 도메인이고 제가 재작년 시작해서 계속 한 2배씩 성장하고 혹시 그 모바일 솔루션은 이사님 모바일 솔루션도 사실 2000년과 2010년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솔루션의 어떤 변화? 이는 아마 초기에 미들웨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듣는 감으로 굉장히 선도하는 기업인 것 같은데 솔루션의 구조나 있는 내용 컨텐츠들이 많이 바뀌었겠다는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뭐 주로 바꿀 때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져가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시장을 주도하는 거냐, 시장의 요구를 보고 반응하는 거냐, 그리고 이런 모습들, 어느 분야의 요구에서 모바일 솔루션이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지금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도 이제 앞으로 이 모바일 솔루션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되게 딜레마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가 뭐 자가 버추얼 머신이나 위피 환경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그 플랫폼 회사들이 거의 어떤 기술의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었고 국내에서 한해서는 그랬었는데 지금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미 뭐 구글 안드로이드 아니면 아이폰의 iOS에서는 별로 할 수 있는 걸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도 좀 딜레마고요. 모바일 솔루션을 어떻게 나가야 되냐라는 부분은 딜레마고 결국 트렌드를 보면 이미 시장은 그 예전에 OS 위에서 예전에는 정말 핸드폰에서도 뭐 OS들이 되게 다양했었거든요. 윈도우 환경도 윈도우 모바일이라는 환경도 있었고 그다음에 렉스 OS라고 해서 제 퀄컴 애들이 만들었던 OS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OS들의 위에 미들웨어가 존재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사들은 이 미들웨어 안에서만 만들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하나의 비즈니스 영역, 그다음에 플랫폼 영역이 있었고 통신사들이 그걸 위해서 그다음에 정부가 그 안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환경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요. 아시겠죠? 결국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플랫폼이라는 게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게 뭐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톡도 결국 일종의 서비스 플랫폼이 됐고요. 이제 저희도 아직은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영역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이 부분은 저도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현재는 저희가 몇 가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 전자지갑 솔루션이라는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앱스토어 솔루션, 뭐 이제 몇 가지 이런 어떤 테마적인 솔루션들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어떤 솔루션이 잘 돼서 우리가 뭐 예전 같은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약간 궁금하고 이제 고민 중입니다. 정말 고민이겠습니다. 네, 정말.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그 말이 그걸 오픈 서비스 플랫폼, 우리는 요즘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 그 얘기를 사실은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옛날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대표님 혹시 대표님의 어떤 경영진으로서의 경영 철학이나 우리 사장님 아까 대표님 말씀 티크웨어가 계시다고 하셨는데 갖고 있는 우리 경영 철학 이런 아니 저는 그런 경영 문화, 회사의 경영 문화, 우리 회사에서 내가 경영진을 있어보니까 우리 회사의 경영 문화 이런 것 좀. 일단 뭐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현대도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저희들은 스피드가 되게 그러니까 밸런스라는 게 아까 속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지금도 가장 큰 저희가 추구하는 문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 정말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파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저희가 늘 고민하는 거는 저희만은 아닐 거고요. 저희 개발 지금 보면 이제 스마트폰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정말 무한 격승. 옛날에 이제 국내에서 나름대로 뭐 좋은 경쟁력 가질 수도 있었고 뭐 통신사랑 잘 관계를 맺으면 잘 갈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환경 아니다 보니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가장 큰 경쟁력은 스피드 같아요. 빨리.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도 뭐 아까도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서 고민하고 말씀드렸고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스피드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사실 뭐 기술적인 장벽은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누가 빨리 만들어서, 물론 이제 그 성공했던 과정들은 나름대로 여러 뭐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빠른 의사결정해서 이거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게 빨리 리소스들이 모아져서 하는 거. 그게 아마 저희 회사가 지금 가장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회사들의 뭐 M&A도 했었고 지금 팅크웨어를 작년에 인수도 했었지만 사실은 그 불과 의사결정 자체가 크게 끌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 달 이내에 대부분 모든 의사결정들을 했었고요. 물론 이제 그 의사결정 전에 많은 그 조사들을 하긴 했지만 뭐 그런 부분이 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가장 강조하는 게 스피드 같은 예,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서비스 정말 처음으로 B2C에 대한 서비스가 아마 뭐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그 연말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일단 스피드. 왜냐면 이게 저희가 봤을 때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겪는 포인트는 뭐냐. 저희가 걔네들에 비해서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일단 빨리 해보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회사 대표님, 이사님 계시면서 회사가 위험한 적도 있었겠죠. 저 오고 나서는 계속 괜찮았고요. 괜찮았어요? 네, 근데 가끔 묻는 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위험에 직면했을 때 대하는 태도, 위기에 대한 태도, 뭐 선제적으로 미리 인지하고 위험을 대비할 수도 있고, 직면해서 경험하는 얘기도 있고, 경영진이 생각하는 위험에 대한 태도 이런 게 있나요? 특별히 제가 이제 속도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대표가 사실 저보다 어립니다. 어리고 그때 회사를 만들었던 이제 핵심 인력들이 한 3-4명 있는데 대부분 이제 다른 임원들보다 어리고요. 이제 아직 40이 안 됐으니까요. 그분들이. 근데 어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지금 팅크웨어 대표가 늘 하던 얘기가 이제 있는데 저희가 위피라는 플랫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위피라는 플랫폼을 개발했는데 위피라는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플랫폼이 통신사별로 개발사들이 다 달랐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벨록스 소프트라는 회사는 LG 플러스, 지금 이제 LG 텔레콤이 주요 고객이었는데 위피가 이제 뭐 1.0, 2.0 이런 버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0을 벨록스 소프트가 개발하고 이게 제가 들어오기 전에 2.0을 개발한 시점에 LG가 벨록스 소프트를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냐면 SKT에 대항하기 위해서 LG랑 KT가 협력해서 플랫폼을 같이 투자해서 개발하자라는 의사결정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KT에서 그런 개발을 했던 회사가 LG 그 회사의 플랫폼을 그대로 LG가 쓰는 의사결정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그게 2006년도쯤인데 정말 어려운 시기에 직면했어요. 그런데 저희 대표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그게 되게 어림에도 저보다 어린 이 친구임에도 되게 감명 깊고 지금도 생각이 얘기하는 게 영업이란 그 사람이 거기서 그 당시 깨치었던 건 뭐 제가 얘기한 게 영업이라는 거는 고객으로부터 거절받을 때 시작하는 게 영업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와닿는 얘기입니다. 정말 와닿는 얘기고 자기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고객 잘 하다가 거절을 당하면 아예 서로 이제 끝나고 새로운 거 찾고 그러는데 우리 뭐 이인부 대표는 자기는 그거를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업은 우리한테 거절됐을 때부터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1년 반 만에 다시 그걸 빼놨어요. 정말 진짜 여기 놓고 얼굴 나와도 되나 뭐 이쁘셔가지고 와 대단하시네. 그러고도 1년 반 만에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부터 다시 영업을 제대로 한 거죠.
그게 근데 그런 모토가 아마 저희 회사의 그 리스크를 바라보는 좀 대단한 거네요. 식사하시면서 지금부터 천천히 그냥 부담 없이 대표님 얘기를 뭐 그냥 친하시니까 한번 여쭤. 그 왜 회사 취직을 안 하고 그 똘똘한 사람들이 창업을 했을까요? 예, 취업하지 않고 창업한 이유 궁금해요. 네. 그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서울 공대 출신이니까 이제 머리는 좋았고요. 머리는 좋았는데 이제 아르바이트로 그 대과외를 했대요. 대과외를 했는데 너무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잘 가르치는데 되게 대표가 말도 잘하고 근데 너무 성적이 안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너무 많은 거죠. 부모한테. 야, 너 서울대 공대 주시고, 응? 돈도 줄 만큼 주는데, 왜 애가 성적이 없어? 나 이렇게 과외로 난 돈을 버는 게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한 게 창업이래요. 돈을 벌려고 한 게. 예, 예. 몇 학년 때 한 거지, 그러면? 그래서 이 양반이 창업한 게 저기 때였어요. 그, 방위 근무하면서.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창업은 아니고, 이 양반이 그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되게 재미있는 히스토리인데 지금은 이제 부사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자기 개인 일 때문에 호주에 그만두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방위로 근무하면서 그 주차 단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차 단속 담당 공무원이 있었어요. 구로구청에. 그 양반이 예전에 이제 저희 부사장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셨는데 그 주차 단속을 좀 두 분이 다 좀 재미있었던 거죠. 방이한테, 야, 너 서울대 공대 프레고는 잘 짜냐 물어보고, 괜찮은데, 주차 단속을 좀, 예전에는 그게 되게 뭐 수기로 뭐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너 주차 단속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너 개발할 수 있니? 해서 개발을 했대요. 자기가 방이 근무하면서 이제 똘똘하니까 한 일주일 만에 개발을 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구청에서 그냥 근데 지네들끼리 개인적으로 쓰게 만들어주고, 근데 그게 이제 모험 사례가 돼가지고 구청에 전파가 되고 막 그러면서 이 공무원이 이건 사실 비릴 수도 있는데, 야, 너 내가 같이 회사하자. 사업하자. 그래 꼬셔가지고 회사를 차린 거죠. 그 두 분이 나와서 이제 뭐, 그 다음 처음 할 때 핵심 멤버들이 했는데, 그런 식사실. 야, 현장의 경험이 창업을 만든 거예요. 재밌는 히스토리가 있어요. 정말 재밌네요. 나도 주차장에서 친구들 옆에 좀 찾아봐가지고. 참, 야, 대단하시네. 겉옷을 예. 그러면서 회사 만들고 사실은 이제 뭐 그런 거랑 이제 천천히 하게 하시면서 대학원의 랩에서 그때 이제 한참 그 양반 그거 할 때가 아마 교수들이 뭐 벤처 투자해서 교수 이름으로 회사 만들고 뭐 그랬던 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2000년. 그때 이제 지도교수가 대학원 랩실 그래서 무슨 그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정말 뭐 성과는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 그러면서 이제 방위를 갖고 그래서 그 주차 뭐 그런 프로그램 가지고 이 회사 교수님한테 제가 이 회사 이름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참 재밌다. 참. 아니, 그렇지. 어릴 때 창업을 하셨으니까 아직 40이 안 되실 수도 있으시구나. 네, 뭐 거의 졸업하자마자 창업했고, 그러니까 뭐 사실 좀 어떨 때 보면 뭐 저도 그렇고 뭐 많은 임원들 대부분 이제 대기업 생활을 하는 임원들이 좀 있고요. 그 당시 그 같이 했던 그런 3-4명은 이제 거의 졸업하자마자 창업했던 친구들이니까. 약간은 뭐 우리가 봤을 때 뭐 조직 운영 뭐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이견들은 있는데 아까 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뭐
레드레이크라든지 레드오션, 그 다음에 뭐 영업이라는 건 거절했을 때 시작하는 거는 이게 그런 뭔가 이렇게 되게 어리지만 저희보다는 안 인사이트는 분명히 있다고 저희는 인정하고요. 그런 것들이 막 제가 말씀드린 그런 컨텐츠에서 좀 녹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아직 40도 안, 뭐 40도 나이가 위세는 아니지만 하여튼 대단히 뛰어난 경험을 가지고 존경합니다. 저는 회사 대표님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경영진들을 뵙잖아요. 오늘 지금 이사님하고 1시간 인터뷰를 하면 제가 책을 1시간 한 번 읽은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속에서. 제가 이렇게 저희 대표가 나름 훌륭합니다. 이사님은 계속 서울에서만 생활하셨어요? 예. 저는 대학을 나오고 학위를 하고 서울에서 20년을 있다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저는 그런 게 부럽더라고요. 고향이 없어가지고요. 야, 서울 분 부러운데 제가. 정말 저는 요즘에 떠나고 싶은데 갈 데가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늦게까지 회사 창업하는 대학 선생하고 친구인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는 50대 회사를 관두고 저 동남아에 초등학교 하나 세워서 교장하는 게 꿈이라고. 꿈이. 회사를 창업해서 그 돈으로 내가 월급 뭐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고 그거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고향이니까 뭐 김태한 상무하고는 동기세요? 예, 동갑인데 제가 대학 후배예요. 제가 89학번, 원래 86인데 대학을 늦게 가는 바람에 김태한 선배는 내가 깍두기 선배라고 하는데 김태한 선배는 또 연수생 그러고 이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 중에 한 분. 별로 안 친한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내가 태어나서 세상에서 책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거의 책에 파묻혀 살아나. 늘 책을 가까이 하고 내 어릴 때 기억난다. 그 양반 방을 갔더니 한쪽 벽이 전부 다 책이었는데 눈을 뜨면 그래서 그런 양반이 대학 교수를 하지 기업을 하고 있는 게 너무나 독특해서 지금도. 근데 또 잘해요. 또 기업하시는 것도 워낙 닥치가셔가지고 내가 그분 영향 때문에 지금 대학 선생까지 하고 이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양반 속에서 그 양반의 영향을 받아서 작년에 어려운 프로젝트 같이 해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죠. 저희들이 제가 오픈 이노베이션 연구를 오래 하다가 보니까 이제 기업들을 많이 인터뷰를 하고 해서 국제 학술 대회를 하나 하고 국제 저널을 하나 발간하려고 합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프랙티컬 세션은 기술이 실제로 기업과 기업이 누가 만나서 기술이 구현되는 프랙티컬 세션이라서 그 프랙티컬 세션은 기업하고 공학에 계신 분, 아까 분석이나 모델은 내 같은 경영학자, 경제학자가 하는 거고요. 특히 근데 저희들이 하는 오픈 비즈니스 모델 개발 분야는 내가 봐서 모바일 솔루션, 특히 서비스 플랫폼, 오픈 서비스 플랫폼 쪽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쪽하고 비슷할 것 같아서 나중에 저희들 국제 저널이나 국제 컨퍼런스를 하면 기업 측의 대표 멤버로 좀 들어오셔서 같이 이런 돈 든 일은 전혀 없고 그냥 사례 발표나 기업들 영어 잘하는 애를 보내겠습니다. 영어 못 써요.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영어는 구글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전 세계 모든 언어를. 저하고 젊은 위원회는 이사님이 저하고 같이 좀 해주시고 위에 임원은 저희 선배들을 모시거든요. 지도교수 같은 분들하고. 나이 가장 어린 대표를 거기다 임원 멤버로 넣으면 어떨까 싶은데. 저희 대표요? 네. 국제학술대회. 참 저희
연구부장이 서울대 전기전자에서 아마 비슷할걸요. 아, 그래서 쉴 수 있겠네. 이사님과 똑같은 전공에 후공인가 9일인 9일 친구를 내가 아는데. 아, 그러세요? 이사님은 몇 학번이세요? 저 87학번입니다. 아, 그럼 모르겠네. 이사님 거의 저하고 연배가 같았습니다. 아, 예. 저희, 뭐, 네. 신창환이라고. 저는 학교는 연대를 나왔고요. 연대. 저희 쪽 친구들이, 뭐, 저희 동기 여자들 좀 경북대 교수도 있고, 저 때가 아마, 저도 요즘. 사회복지 전공으로 교수를 가장 쉽게 가르치는 예, 맞습니다. 학벌인데. 네, 맞습니다. 맞아요. 최고로 가면 제가 지금 학위만 있으면 그냥 제가 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야, 음. 저희 동기가 44명인데, 교수만 한 1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부할 거야.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국내 박학위로 교수, 그러니까 저희 때가 20개 대학밖에 없었거든요. 과가. 근데 이제, 학위 받을 때 힘드니까 이제 전국의 대부분 대학들이 과가 생기다 보니까 맞아. 저희 위에 때랑 저희 때랑 교수들이 되게 많죠. 근데 지금도 많으세요. 아직까지 많으세요. 저희 우스갯소리가 야 우리 공부해서 교수나 할 걸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여자들은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남자들은 뭐 거의 공부 안 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별로 이렇게 전공 쪽에 있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참고로 근데 교수란 직업이 이제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저는 지방국립대 테뉴어보다는 디지털 연구하면서 애들을 그렇게 낫더라고. 일단 돈이 많고 대학생은 짜고 부지런한 가난하고, 두 번째는 주요 대학 위에는 학생을 못 뽑아요. 학식이 반으로 주고, 선생들이 무슨 대학 선생이 아니고 무슨 고등학교에 붙은 부설 무슨 선생 같아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더 집중하고 싶으니까. 내가 이번에 내하고 아주 절친인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보다 경북대 상주 캠퍼스 교수로 왔는데 불안해요. 그 학생이 없을 것 같아. 한 3년 내에. 가면 어떻게 될까? 그 학교도 대단해. 그런데 왜 교수를 뽑지 싶기도 하고. 대충 했는데 마지막 버전을 한 번만 여쭤보고 식사하시면서 그냥. 네. 아까 그 작년 기준으로 이제 마지막 기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네. 아까 메인 그 세계 영역 말고도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또 있나요 혹시? 그 카테고리 내에 다 포함되는 거죠? 아니요. 설명드린 것 같이 이제 서비스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대부분 저희 영역들이 대부분 이제 B2B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 카드도 뭐 신용카드사나 이통사나 납품해서 하는 것들이고, 예, 모바일 솔루션도 대부분 저희는 뭐 통신사나 제조사, 운송 같은데 이제 발주를 받아서 뭔가를 개발해주고 그런 납품하고 그런 비즈니스였고요. 커넥티비티 카드 사실은 현대자동차가 소프트웨어 이거 뭐 안 쳐주거든요. 그게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SI 개발적인 요소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저희도 이제 B2C 직접 고객을 만나는 서비스들에서 고민하고 있고, 일단 그 부분은 뭐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뭐 올해 말쯤에는 몇 개 서비스들이 좀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성공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매출액에서 아까 비즈니스 3개 혹은 4개 영역의 비중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 솔루션 몇 프로? 네, 스마트 카드가 한 50%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솔루션이 한 30%,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 카, 체험 부분이 한 20%라고 보시면
서비스는 이제 시작하는 분야다, 그렇죠? 예, 서비스는 그리고 뭐 현재 지금 서비스라는 개념들이 대부분 처음에는 사람을 많이 모으고 그 다음에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에서 저희도 뭐 만약 서비스가 오픈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 뭐 상반기까지는 사람 모으는 거에 더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당장 돈이 되는 건 아마 서비스 모델이 변화한 게 아니라 내가 인터뷰한 많은 캡들은 변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확대를 했네요, 우리 회사는. 확대,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게 뭐 비즈니스가 네. 비즈니스가 변화한 게 아니라 확대를 했네요. 확대라고 보시면 될 거고 조금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초점은 바뀌었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 서비스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바일에서 하던 분야가 가는 게 결국 지금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서비스가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기존의 시장에서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좀 스마트해지는가에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서비스도 만약에 아주 없던 서비스가 새롭게 만든다고 생각지는 않고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사실 전통적인 영역에서 모바일로 전환되면서 고객들한테는 어떤 새로운 가치를 주고 거기서 그 전통적인 시장이 뭐 몇 10조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점점 점유율을 넓혀가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뭐 저희가 소셜 커머스 작년 한참 유행했던 것처럼 이제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요즘 고민하는 게 저런 거 보면 뭐 배달 우리가 이 전통적으로 야식 배달 이 배달 시장이 10조 5천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통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가진 브랜드를 가지고 그런 것들 스마트폰으로 들어와서 이 10조의 시장에서 내가 뭐 마켓 셰어를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뭐 몇 년 안에 1조를 하겠다. 이제 그런 모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서비스도 그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런 전통적인 분야에서 천천히 하십시오. 그런 식사하시면서 아까 말을 잘못했는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보면 우리 회사가 비즈니스 모델이 바뀐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이 확대된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모바일 솔루션에서 스마트 카드로 넘어간 건 주력이 넘어간 건 맞는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기업마다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거나 이런 식의 구조인데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우리 회사는. 이게 그거와 관련해서 대표님의 독특한 철학, 현재 가진 기술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접근하고 안정과 변화를 동시에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런 것들,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이나 변화에 관한 내부의 어떤 트렌드나 철학이나 이런 이야기를 좀. 그건 정확히 대표가 그것까지는 아니, 그냥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것들을 추구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카드라는 분야라는 것도 우리가 했던 랭귀지랑 비슷한 것들이 기반이기도 했고 우리도 갖고 있던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기술이 있으니까 이쪽에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그다음에 시장이 크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전통적으로 모바일 솔루션 국내는 모바일 솔루션이라는 시장이 대부분 이제 통신사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통신사를 배제하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것들이 더더군다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들이 빠른 시일 내에 그냥 상장하고 바로 팔고 엑시트했던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었고 그럼 결국 스마트 카드를 인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스마트 카드 사업도 있지만 우리가 새로운 그 사이트를 개척하려는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 카드는 대부분 금융이라는 쪽에다 대부분 영업 사이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신용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이런 것들이 사이트였고
이 부분에서 가장 좋은 그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카드 사업 플러스 모바일 솔루션도 다시 그쪽에 통신사를 저희가 벗어나서 그쪽까지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목표가 있었고, 지금 현재 대단히 그게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분야도 사실은 그 금융 사이트의 모바일 솔루션을 적용하는 뭐 전자지갑, 요즘 유행인 전자지갑 그런 것들이 이제 전자지갑, 전자영수증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분야인데, 그런 부분에는 충분히 있는 거고요.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 그치?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은 완벽하게 다른 분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서비스도 항상 연관돼 있습니다. 완벽하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그 식사하시면서 편하게 말을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창업을 하거나 이제 창업을 갓 해서 경영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이들. 네. 그리고 책에 쓰면 창업과 경영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현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은퇴할 때까지 2,000개의 기업을 인터뷰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자. 이게 내 목표입니다. 한국의 베스트 프랙티스 전 세계에서 이거 하다 보면 모델 오브 코리아, 모델 오브 우리 회사 뭐 이런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창업에 대한 당부, 경영에 대한 당부, 젊은이들을 위해서 아니 이게 편하게 본인의 후배가 창업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사님이 젊은이들에게 창업하려면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한 말씀 좀 되게 뭔가 국내 뭐 얼마 전에 안철수 원장 뭐 대통령 선거 나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창업의 케이스들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저는 IT 쪽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IT 분야로 보면 정말 어렵죠. 어렵고 그 어떤 일정 정도 국내라는 것들이 늘 뭐 안철수 원장들 얘기하지만 어떤 대기업의 좀 불공정한 것들, 그다음에 대기업,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 나오는 데는 사실은 B2B로 보면 대기업밖에 없는데, 그 밑으로 이제 대기업 계열사, SI 계열사들이 다 있고, 모든 거래들이 그 걔네들을 통해서 해야 되고, 우리가 좋은 솔루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걔네들 위에서 계약하면서 결국엔 우리 것들 가져가고 그냥 가져가 버리는 이제 그런 좀 정말 IT가 우리나라 자체가 되게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창업하지 말라고 정말 IT로 그러니까 IT 쪽에서 솔루션 쪽으로 한다 그러면 창업하지 말라고 그러고, 글쎄요, 창업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것도 중요한 솔루션, 대기업 관련된 분야를 창업하지 마라, 그것도 좋은 제안이죠. 그러니까 좋은 솔루션을 IT로 보면 좋은 솔루션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그게 이제 정말 고객과,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일반 고객들과 만나는 그런 거가 아니라 이게 뭐 어떤 기업에 팔고 그런다고 했을 때는 참 어려운 길인 것 같아요. 어려운 길이고 너무나 쉽지 않은 길이고, 특히나 그러니까 뭐 현대자동차랑 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현대자동차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결국엔 제조업의 마인드에서 한치도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뭐 커넥티비티 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경쟁사들 BMW나 뭐 아우디나 그런 것들이 늘 되게 앞서가고 어나운스 하니까 경쟁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 기업 내부에 우리 주주기도 하지만 들어가 보면 소프트웨어를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나 일천하다는 거죠.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우리는 왜 삼성같이 제조를 잘하는 회사는 나오지만 애플이 제조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애플 같은, 구글 같은 플랫폼 회사는 안 나오느냐, 구조인 것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가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창업은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그리고 아니 그다음
정말 창업을 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좀 글로벌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환경이 너무 좋아졌고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서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는 뭐 우리나라 뭐 저는 약간 의견이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위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위피를 거의 전 직장에서도 위피 표준화를 참여했었고 위피를 뭐 만들면서 되게 저도 컨트리뷰션을 되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위피에 대해서 위피란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바일 IT가 낙후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부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쳐서 그거 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 새로운 중소기업들도 생겼었고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국내용으로 만들고 또 해외용으로 따로 만드는 되게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이 환경만 보더라도 처음부터 글로벌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는 식사를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저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젊은 친구들 창업을 한다고 따지면 처음부터 좀 글로벌하게 접근하고 글로벌해서 뭔가 내가 팔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 지금 됐고 뭐 우리 세대 저랑 비슷하시지만 우리 세대랑 다르게 이미 뭐 문화에 대한 이해도 있고 영어라든지 그런 것도 훨씬 더 좋아졌잖아요. 좋아졌고 더더군다나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장시간의 인터뷰를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